12월 16일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장악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그 도시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게 더 큰 문제는 점령 주장이 성급한 승리 퍼레이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뻔뻔한 거짓말이었고 실제로 그 도시에선 반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진하고 있던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고 이제 코피안스크에서의 주도권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방금 코피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되어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병사들은 우크라이나 국기가 그들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함락을 주장하기 며칠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르키우주에 위치한 이 도시는 그 주장이 나오기 며칠 전부터 이미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크렘린 주장과 달리 12월 12일 밀리타니는 현지 상황이 패배 직전이 아님을 보여주는 다른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 매체는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코피안스크의 남은 러시아군을 성공적으로 포위해 도시에서 몰아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는 수색과 타격입니다. 12월 12일까지 국가방위군 제2카르티에 군단은 코피안스크 상황이 위급하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군단은 9월 도시에 대해 보고했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군대가 러시아의 주장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징역 저지를 위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 여단과 연대로 이루어진 카르티에르 수색 및 타격 그룹을 결성했으며 일부는 카르티아 군단 소속입니다. 밀리타니는 이를 12월 12일 보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13 카르티에르 여단 92, 돌격 여단 우크라이나, 475 코드 92, 돌격 연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144 기계화 여단과 국방정보국 외인부대 대원들도 합류했습니다. 코피안스크 주둔 러시아군을 사냥 섬멸하는 전투부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 카르티에 군단의 대원들을 차출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유럽정책분석센터, 즉 CPA가 밝혔습니다. 202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카르티아는 우크라이나의 부호 중 한 명인 부제볼로드 코즈미아코가 창설한 자원병 부대입니다. 부제볼로드 코즈미아코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며 새로운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범이 될 여단을 창설하기 시작했다고 CPA는 보도했습니다. 부제볼로드 코즈미아코는 우크라이나 군 내 소련 전통에서 벗어난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르티르 여단이 최첨단 드론 기술과 서방식 훈련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 나라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계획이었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단이 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2024년 11월 하르키우 북쪽 20마일 지점에서 러시아 진지를 상대로 최초의 완전 로봇화 공격을 감행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때 지상과 공중 드론을 모두 사용한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사이파는 2025년 1월 이 공격으로 러시아군에 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중 드론은 정찰과 폭격에 소형 지상 차량은 원격 조종 대국령 기관총이나 지뢰를 장착했습니다. 이런 전술은 우크라이나군 여러 부대가 채택해 익숙하게 들립니다. 이 성공 덕분에 카르티르 여단 대원들이 코피안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방역의 최적 선택이 되었습니다. 수색 및 타격 그룹은 코피안스크 북쪽에서 러시아군 돌파를 막고 느리게 진격하는 러시아군을 포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을 보급과 동료로부터 차단해 결국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1월 그 그룹은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카르티에 여단은 앞서 언급된 부대들과 러시아 돌격 부대 및 대대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밀리타니에 따르면 러시아 121, 122 연대 기계화 소총 부대가 수색 타격 전략으로 무너졌습니다. 러시아 68 기계화 소총 사단, 30 공병 연대 27 기계화 소총 여단 부대도 마찬가지로 무너졌습니다. 이 여단들과 부대들은 러시아 7 무인병 연대와 무인 항공기 부대의 지원도 소용없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서치 앤 스트라이크 부대는 계획대로 임무를 수행했고 곧 우크라이나군이 코피안스크 북쪽 오스킬 강에서 돌파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돌파구는 앞으로 매우 중요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코피안스크 진입로를 모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강을 건넌 병사들에게 신병과 보급품을 더는 보낼 수 없습니다. 러시아가 코피안스크에 배치한 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킬 강을 장악한 후 수색 및 타격 부대와 우크라이나 군은 코피안스크 방향의 러시아 점령군 소탕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3카르티르 여단이 라드키브카 마을을 완전히 해방하고 주변 숲의 러시아군도 소탕했습니다. 같은 여단은 러시아가 도시로 돌파에 성공했던 코피안스크 북부에서도 계속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채의 집이 포위되어 침투한 러시아군으로부터 소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료들에게서 기대했던 지원군이 없어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수색 및 타격 그룹 내 다른 부대들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475번째 코드 92 돌격, 연대는 킨드라시브카 마을과 그 주변, 그리고 마을 주변의 숲까지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코피안스크 포위를 막기 위한 또 다른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92 여단사 대대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9월 2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카르티르 그룹 부대만 해도 러시아 병사 1027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코피안스크 방향에서 작전 중인 유일한 그룹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밀리타니는 우크라이나군 제125 독립 중기 개화여단 스칼라, 연대가 다른 부대들과 작전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스칼라가 수색 및 타격조 임무를 수행하던 시기와 거의 동시에 코피안스크 우발라니 구역을 해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임무에는 러시아 침략자들이 진지로 삼은 고층 건물 정리도 포함됐습니다. 스칼라는 폭발물을 이용해 건물을 붕괴시키고 러시아군을 잔해에 가두어 고통스럽게 죽게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모든 일들은 러시아가 코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기 직전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챘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코피안스크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러시아 발표 전에도 분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피안스크에서 입지가 정말 긍정적이었나요? 12월 17일 러시아가 도시 점령을 주장한 다음 날 AA는 우크라이나가 코피안스크 90%를 탈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에르스키는 텔레그램에서 러시아 주장에 반박하며 우크라이나군의 도시에 대한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제32차 우크라이나 방위 연락그룹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에르스키는 우크라이나군의 성공 작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적극적인 수색 및 타격 작전 덕분에 우리는 점령군을 코피안스크에서 밀어내고 도시 영토의 거의 90%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코피안스크 해방 임무는 1월 4일까지 거의 끝났습니다. 더 게이즈는 우크라이나가 코피안스크에 남은 러시아군 소규모 잔존 세력을 소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시의회 건물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푸틴은 러시아가 코피안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며 계속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신뢰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 건물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오스키엘 강 근처에 점령하고 있던 진지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합동군 대변인 빅토르 트리구보프는 수스필레르와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코피안스크 상황을 신랄하게 평가했습니다. 그곳엔 고립된 적군 병사가 남아있으나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보급품 수령에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투하 지점을 볼 수 있어 공수 보급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도시 정리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트루구보프는 1월 3일 일부 러시아 언론인도 이를 조용히 인정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도시에 배치한 병력이 100명 미만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그 병사들은 2월까지 코피안스크 점령 마감 시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2월까지 마감 시한이요. 러시아가 이미 코피안스크를 장악했다면 마감 시한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 없었죠. 러시아는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트리구보프가 그 발언을 한 지 며칠 후면 그 거짓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뛰어난 탐색과 타격 전략에 휘말린 코피안스크 시의회 건물, 주변 러시아 군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과 우크라이나 해방군이 포위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1월 13일 뉴 보이스 오브 우크라이나는 함정이 닫히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카르티아 여단이 전날 텔레그램에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함락 신빙성을 높이려 집착했던 시의회 건물이 우크라이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카르티아는 쿠피안스크 시의회 건물을 장악했고 수색 및 타격 그룹과 전술 그룹이 해방된 도시의 정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제2국민방위군단 지휘부가 이끄는 성공적인 작전 중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코피안스크에서 러시아군을 상대로 뛰어난 협력과 계획으로 다시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몇 달 만에 도시 안팎 러시아군 대부분을 소탕했습니다. 카르티아 여단 투입 당시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오히려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코피안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다시 국기를 휘날릴 만큼 압도적으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우크라이나는 주장만이 아니라 이를 증명했습니다. 카르티아 여단의 발표에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쿠피안스크의 거리를 돌파해 시의회 건물에 도달하여 국기를 개양하는 과정을 담은 2분짜리 영상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전술을 아주 잠깐 엿볼 수 있습니다. 도시 전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쿠피안스크 탈환을 위해 몇 달 전에 조직된 수색 및 타격 부대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소 내부 영상이 공개되며 우크라이나가 여러 부대 협력으로 이룬 성과임을 보여줍니다. 지상에 있는 부대들은 이 지휘소와 소통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드론이 투입되어 러시아 병사들이 참호를 판 위치에 폭발물을 투하합니다. 전투는 처절하나 마지막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항공 영상의 시의회 건물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장면이 러시아의 코피안스크 함락 주장에 종지부를 찍지만 우크라이나의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남은 일의 양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코피안스크 90% 탈환을 주장했고 이는 러시아의 도시 장악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12월 중순까지 큰 성과를 냈지만 도시의 90%가 통제된다는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보도에 따른 것으로 이 매체는 도시의 실제 상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딥스테이트 지도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1월 11일 기준 코피안스크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완전 통제해 있습니다. 하지만 딥스테이트가 회색 지대라고 부르는 더 넓은 지역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전장 추적 조직이 어떤 쪽에도 직접 통제받지 않는 지역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전투가 이어지며 한쪽이 통제하더라도 독립적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코피안스크에는 여전히 러시아가 통제하는 지역이 남아있지만 그 지역에 주둔한 소수의 병사들에게 상황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 병사들은 우크라이나군에 포위되어 보급과 증원이 끊겼습니다. 아직 함락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오스킬강에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곧 우크라이나에 의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면 푸틴 군대는 보급로를 다시 열 수 있습니다. 이 딥스테이트 데이터에 관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 보도 데이터는 1월 11일 기준으로 카르티르 여단이 코피안스크 시의회 해방을 발표한 시점과 거의 같습니다. 딥스테이트 데이터에 그 건물 해방이 반영됐는지는 불확실하며 지도 반영이 지연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료에 보고된 포위 러시아군 일부는 이미 제거됐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회색지대가 더 이상 불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피안스크에 남아있는 러시아군이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우크라이나가 도시 전체를 다시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결국 일어날 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코피안스크가 함락됐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2014년에 푸틴이 명령만 내리면 이 주 만에 키예프를 점령할 수 있다고 했던 주장만큼이나 부정확하다는 점입니다. 2014년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코피안스크에 갇혀 우크라이나군이 자신들을 사살하거나 포로로 잡으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100명도 안 되는 러시아 병사들,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코피안스크에 관한 이 모든 소식이 우크라이나에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결코 안주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어떤 이들은 반드시 이 도시를 점령해야 한다고까지 말할 정도로 코피안스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월 11일 우크라이나군이 코피안스크 시의회 건물을 장악할 때 그 증거를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포름드는 1월 11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200건의 교전이 있었고 일부는 코피안스크 방향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일리는 코피안스크 지역에서 적이 페트로파블리우카, 노보플라토니우카, 코피안스크, 보우슬라브카로 9번 진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피안스크 시내 러시아 병력은 줄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외곽의 공격 병력을 보유 중입니다. 이 병력들의 진격을 막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코피안스크와 하르키우 광역 지역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려면 러시아 역시 그 진격이 크게 약화되었더라도 코피안스크를 향한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2024년 2월 코피안스크는 러시아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시는 약 2년간 푸틴의 표적이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요 이유는 이 도시가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믿는 핵심 철도 허브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지역을 합쳐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도네츠크 지방, 즉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합친 돈바스 지역을 구성하며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우크라이나가 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양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즉 돈바스가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피안스크 점령 시 러시아는 하르키우 지역 측면을 지원하고 하르키우시 포위 시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전략적 이점으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지상 공격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예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2025년 9월 러시아는 유도 폭탄, 포병, 퍼스트 퍼슨 뷰 드론, 다연장 로켓으로 코피안스크를 공격했습니다. 몇 달간 우크라이나 탐색 타격 부대가 러시아 공격 부대를 제거해 일부 공격 옵션이 약화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인근 일부 거점을 점령해 포병 및 로켓 공격이 여전히 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도 폭탄을 막으려면 항공기를 격추해야 합니다. 이 항공기들은 러시아와 점령지 공군기지에 있어 장거리 탄약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코피안스크에 남아있는 러시아 병사들은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경 쓸 것은 자신들이 포위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그들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면 갇힌 러시아 병사들은 우크라이나가 탐색 및 타격 작전에서 타격 부분을 잊고 대신 타격을 항복으로 바꿔주길 바랄 것입니다.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운 채로 말이죠. 코피안스크에서의 상황이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성공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데 능숙해졌다는 점입니다. 전장의 증거로 러시아의 거짓말이 드러나지만 이런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큰일이 발생해 푸틴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힌트는 러시아 병력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우크라이나 현지 소식은 The Military Show 구독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